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시장에서는 패배한 프로그램, 그리고 법적으로는 졌지만 여론을 장악한 콘텐츠의 기묘한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를 둘러싼 이 충돌의 끝에서 과연 누가 진짜 승자인지 지금부터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법은 분명한 답을 내렸습니다. 포맷과 구조의 소유권은 JTBC에 있다는 판결이었고, 그 결과 최강야구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위치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화면 밖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긴 쪽은 조용히 종영을 향해 걸어갔고, 진 쪽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시즌 2를 선언하며 전면에 나섰습니다. 법정의 승패와 시장의 반응이 정반대로 움직인 이 장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지금 한국 콘텐츠 산업이 맞이한 구조적 균열을 상징합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은 명확했습니다. 강력한 방송사, 안정적인 편성, 검증된 포맷.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시청률과 광고는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 공식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채널의 간판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판결문에 적힌 소유권에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반응한 것은 오직 이야기의 생명력,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청자는 과연 포맷을 소비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소비하는가? 법원이 보호한 것은 경기의 룰과 화면의 구조였지만, 대중이 사랑했던 것은 그 안에서 흔들리고 좌절하며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서사였습니다. 그 서사가 빠져나간 순간 프로그램은 법적으로는 완전했지만 감정적으로는 텅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는 그 공백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감지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잠시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최강야구의 종영은 단순한 프로그램 하나의 종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플랫폼 중심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동시에 창작자와 팬덤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불꽃야구는 패소라는 족쇄를 차고도 달리기 시작했고, 그 선택은 곧 시장과 여론이라는 또 다른 법정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분명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긴 쪽이 아닌 진 쪽의 이야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그 답은 다음 부분에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왜 이긴 쪽이 무너지고 진 쪽이 살아남았을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법적 판결이 아니라 시청자의 선택에 있습니다. 최강야구는 법정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시청자의 신뢰와 감정을 회복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판결 이후 프로그램이 보여준 행보는 시청자에게 하나의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이어질 의지가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표면적으로 제시된 이유는 편성 재정비와 외부 변수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는 숫자보다 맥락을 읽습니다. 결방과 재편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것은 서사의 단절이었고, 핵심 인물의 공백이었으며 무엇보다 이야기를 끌어갈 심장의 정지였습니다. 시청률의 하락은 결과였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감정의 연결선은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꽃야구는 법적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 다시 설계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더 나아가겠다는 방향성.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시즌 연장의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시청자에게 보내는 일종의 약속으로 작동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최강야구는 법적 안정성을 선택했고, 불꽃야구는 서사의 연속성을 선택했습니다. 콘텐츠 소비의 중심이 플랫폼에서 사람으로 이동한 시대에 이 선택의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청자는 더 이상 보호받는 포맷에 머물지 않았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시청자가 등을 돌린 이유를 단순히 시청률 수치로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축소하는 해석입니다. 그 이면에는 감정의 투자 대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시간과 관심을 들여 따라온 이야기에서 더 이상 성장이나 변화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을 때 시청자는 조용히 떠납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평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다가갑니다. 법적 승리는 콘텐츠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콘텐츠를 살아있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살아있는 콘텐츠는
오직 다음 이야기를 향한 약속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한 쪽이 이긴 쪽이 아니라 진 쪽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갈등의 본질인 포맷과 감정, 법과 서사의 충돌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표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충돌은 포맷이라는 법적 개념과 서사라는 감정적 자산이 어디까지 분리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경기 진행 방식, 화면 구성, 자막 처리, 연출 구조는 JTBC의 소유라고 판결문 안에서 이 판단은 논리적으로 완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이 시청자의 체감과 일치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시청자는 포맷을 해체해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봅니다. 동일한 룰을 가진 경기라도 누가 던지고 누가 울며 누가 마지막을 맞이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콘텐츠가 됩니다. 법이 보호한 것은 껍데기였고 시청자가 기억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던 감정이었습니다. 최강야구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은 포맷 논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였습니다. 중심인물의 변화, 감정선의 반복, 긴장감 없는 전개가 누적되면서 이야기는 점점 예측 가능한 궤도로 굳어졌습니다. 새로운 갈등도, 새로운 성장도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포맷만 남았을 때 콘텐츠는 자연스럽게 복제품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였던 순간의 그림자만 남은 셈입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법적으로 위험한 위치에 서 있었지만 서사적으로는 여전히 확장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에서 완성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전함, 긴장,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성을 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안정성이 오히려 진정성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감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맷과 서사의 결정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포맷은 복제될 수 있지만 감정의 흐름은 복제되지 않습니다. 법은 포맷을 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감정의 축적과 신뢰의 형성은 계약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가 최강야구에서 이탈한 순간은 판결 이유가 아니라 감정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느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콘텐츠의 주인은 누구인가? 법적으로는 제작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이야기를 함께 살아온 시청자입니다. 그 시청자가 등을 돌리는 순간 어떤 포맷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감정의 선택이 어떻게 한 명의 창작자에게 집중되었는지, 그리고 장시원 PD라는 인물이 왜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시원 PD는 이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지만 단순한 분쟁 당사자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에게서 시청자들이 본 것은 법적 패소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창작자의 태도였습니다. 판결 이후 대부분의 선택지는 후퇴였습니다. 침묵하거나 타협하거나 시간을 벌며 사태가 식기를 기다리는 것. 그러나 그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시즌 1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됐고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갈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장시원 PD는 이 한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경계선을 정확히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바꾸면 법적으로 다른 작품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그의 해답은 회피가 아니라 재설계였습니다. 출연진의 변화, 연출 방식의 수정, 이야기의 무게중심 이동, 이 모든 선택은 단순한 변주가 아니라 서사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살짝 다른 옷을 입히는 방식이었다면 그는 다시 표절. 그러나 장시원 PD는 포맷의 껍데기보다 이야기의 심장을 먼저 바꾸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와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팬덤은 그의 선택을 전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책임으로 해석했습니다.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곧 창작자의 자존심으로 익혔습니다. 이 감정적 해석이 쌓이면서 여론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시원 PD가 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다시 실질적 유사성으로 판단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의 근거는
하나였습니다. 시청자의 기억과 감정은 여전히 자신을 향해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시원 PD는 법적 소유권을 잃는 대신 감정적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컨텐츠 산업에서 이 교환은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감정적 선택이 방송사, 특히 JTBC라는 거대 플랫폼에 어떤 손실로 돌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 2는 단순한 후속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실험이자 동시에 고위험 도박에 가깝습니다. 장시원 PD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즌 2가 다시 한번 실질적 유사성으로 판단될 경우 이번에는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선택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 계속하는 길을. 시즌 2의 핵심은 차별화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기존의 시청자가 익숙하게 따라왔던 감정의 흐름을 유지하되 그것을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글로벌 매치라는 설정, 일부 출연진의 교체, 연출 리듬의 변화는 겉으로 보면 형식의 수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경기를 보여주는 예능에서 사람의 선택과 갈등을 중심에 두는 이야기로 무게추가 이동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법적 방어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청자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같은 프로그램을 억지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 이 이야기는 다른 길로 가겠다는 약속. 팬덤은 이 신호를 즉각적으로 읽어냈습니다. 시즌 2의 완성도를 평가하기도 전에 그 방향성 자체에 감정을 투자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불꽃야구 시즌 2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더 이상 중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회색지대에 서 있고 여론의 지지가 사라지는 순간 방어막도 함께 무너집니다. 지금까지는 팬덤의 응원이 균형추 역할을 해왔지만 그 응원은 언제든 조건부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것도 팬덤입니다. 그럼에도 이 도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시도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가 어디까지 플랫폼과 법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 시즌 2는 성공 여부를 떠나 이미 하나의 질문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창작의 본질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장시원 PD가 감정적 주도권을 얻는 동안 JTBC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시장에서 흔들린 이유,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비용을 다음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JTBC는 이 분쟁에서 분명히 이겼습니다. 법원은 포맷과 구조의 소유권이 방송사에 있음을 인정했고 그 판단은 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승리가 무엇을 지켜냈고 무엇을 잃게 만들었느냐입니다. 콘텐츠 산업에서 법적 권리는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시장성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손실은 투자 대비 수익 구조의 붕괴였습니다. 소송 과정에는 막대한 법률 비용과 내부 자원이 투입됐고 그 결과 남은 것은 종영과 사실상 확장의 중단이었습니다. 시즌을 이어갈 수 없는 IP는 더 이상 성장 자산이 아니라 유지 비용만 남은 고정 자산이 됩니다. 법적 소유권은 지켜냈지만 그 소유권이 만들어낼 미래의 수익 흐름은 스스로 차단한 셈이었습니다. 탈에서너 치명적인 부분은 평판 리스크였습니다. 시청자의 눈에 JTBC는 창작자를 보호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익을 우선시하는 권력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팬덤은 논리를 따지기 전에 태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차갑게 읽히는 순간 감정의 이탈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탈한 것은 시청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고주와 협력 파트너 역시 숫자와 분위기를 동시에 봅니다. 시청률이 회복되지 않고 온라인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콘텐츠에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신호가 하나씩 사라지면서 최강야구라는 이름은 법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산업적으로는 숨이 막힌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JTBC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 단기적으로는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 보호를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수천억 원의 확장 가능성과 브랜드 신뢰를 스스로 깎아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한번 흔들리면
회복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결국 이 선택은 전략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법은 수단이었을까요? 목적이었을까요? JTBC는 법적 승리를 목적처럼 사용했고 그 결과 콘텐츠의 본질인 감정 자산을 소홀히 다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모든 흐름이 의미하는 더 큰 변화입니다. 플랫폼 중심 질서가 흔들리는 시대, 팬덤과 창작자가 어떤 힘을 갖게 되었는지를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질문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대립은 특정 예능 프로그램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한국 미디어 시장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플랫폼이 중심이던 시대에서 사람과 서사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의 이동, 그 전환점이 바로 이 충돌에 응축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곧 브랜드였고 플랫폼의 신뢰가 곧 콘텐츠의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청자는 더 이상 플랫폼의 이름에 감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사람과 그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장시원 PD에게 쏠린 지지는 개인 숭배가 아니라 창작자의 태도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팬덤 자본주의라는 말은 이 지점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팬덤은 단순한 소비 집단이 아니라 감정과 시간을 투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법적 소유권이 아니라 신뢰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법은 콘텐츠의 외곽을 규정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살아남을지는 팬덤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법은 JTBC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팬덤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무의미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의 역할이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법은 창작을 통제하는 최종 권력이 아니라 창작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계로 기능합니다. 그 경계 안에서 무엇을 채울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법정이 아니라 시장에서 판가름 납니다. 이 대조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법적으로 이기는 것과 시대를 이끄는 것은 더 이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최강야구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이야기의 흐름에서는 멈췄고 불꽃야구는 법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서사의 방향에서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승자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승자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선택은 시청자의 몫입니다. 플랫폼의 이름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울고 웃는 사람의 이야기를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콘텐츠 시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